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65세의 애자 씨는 명절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집안에서 마지막 설렘과 피로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년처럼 자식들과 가족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애자 씨는 여전히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엄마, 올해 송편할 거야? 딸이 전화로 물었어요. 애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올해는 해야지, 간만에. 너희들 좋아하잖아. 근데 다들 오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다들 요새 바쁘다고 하던데 어쩌면 다 모이지 못할 수도 있어. 너무 기대하지 마. 그나저나 나 엄마 송편 너무 먹고 싶다. 그 말에 애자 씨는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똑같은 패턴, 똑같은 음식, 똑같은 대화들이 오갔고 애자 씨는 늘 기계처럼 반복되는 역할을 맡고 있었지요. 자식들은 자신이 해놓은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다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할 작정인 엄마를 잘 알면서도 얼굴 한번 비추는 것에는 영 인색했지요. 명절 당일 애자 씨는 예년처럼 차려진 음식을 앞에 두고 식탁에 앉았지요. 자식들과 손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요즘 별일 없지? 별일은 무슨, 바쁘고 힘들고 직장 생활 똑같죠? 아들, 넌? 저도 그렇죠 뭐. 직장 생활이라는 게 지겹고 힘들고. 나도 누구처럼 유산이나 잔뜩 상속받아서 한번 놀고 먹고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해. 농담이에요. 농담. 소소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평소 명절과 비슷하게 대화가 흘러갔어요. 하지만 이번 명절에는 어쩐지 애자 씨는 더 이상 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차례가 끝나고 가족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고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지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모든 가족이 마침내 거실로 모였어요. 자식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서로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누구도 애자 씨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자 씨는 자식 손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는구나. 요즘 들어 부쩍 울적하고 쓸쓸한 기분을 느끼는 애자 씨였어요. 애자 씨는 결혼 후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식을 키우며 늘 가족을 위해 살았지요. 사랑스러웠던 아들, 딸들은 각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을 꾸리면서 애자 씨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혼의 행복에 빠져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변화는 점점 더 확연해졌지요. 하지만 애자 씨는 서운한 내색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에 그저 감사했지요. 매번 명절이 다가오면 애자 씨는 자연스럽게 음식 준비를 했지요. 예전에 자식들은 엄마 도와드릴게요라며 기꺼이 돕는 모습을 보여줬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들은 점점 손님처럼 변해갔습니다. 어머님, 이번 설날엔 뭐 해갈까요? 어느 순간부터 물어오는 며느리의 말투는 예전에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과는 달리 무뚝뚝하다는 걸 애자 씨는 눈치채고 있었지요. 굳이 뭐 해올 필요는 없다. 내가 준비해 놓으마. 애자 씨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인가 속 마음을 숨긴 채 무심한 척 답했지요. 하지만 그 대답 뒤에는 어쩔 수 없는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명절이 끝난 후 가족들이 돌아간 뒤 애자 씨는 집안일을 혼자서 해야 했어요. 남편은 본래 부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본래 설거지는 자식들이 나눠서 같이 하곤 했지만 어느 명절날에 자식들과 한번 크게 다툰 이후
애자 씨는 그냥 모든 일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애자 씨도 많이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설거지를 좀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오늘 엄마가 좀 힘드네. 예전처럼 너도 좀 도와주면 좋겠어. 딸은 시댁이 외국에 있어 명절 때마다 친정에 오곤 했지요. 며느리에게 남은 설거지를 시키기 미안했던 애자 씨는 딸에게 부탁을 했어요. 며느리보다 딸이 늘 더 편하기도 했고 굳은 일은 딸이 거의 안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애자 씨의 말에 딸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무뚝뚝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새언니 시키면 되잖아요. 엄마가 다 하려고 했지. 근데 이번에 너무 한 게 많아서 그런지 정리할 게 좀 많네. 새애기는 너 오기 전에 음식 준비 거드느라고 좀 힘들었을 거야.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 저도 직장 다니고 너무 피곤해요. 이러니까 내가 명절에 엄마한테 자꾸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엄마가 이러면 나도 신경 쓰이고 내가 죄인 된 것 같잖아요. 딸은 투덜거리면서 고무장갑을 꼈어요. 다른 집 딸들은 친정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던데 엄마는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럴 거면 그냥 명절에 음식을 하지 말고 그냥 사 먹어. 다들 바쁘고 힘든데 누구 좋으라고 사서 고생을 하는 건데? 딸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투덜대고 불평을 하자 보다 못한 며느리가 나섰어요. 어머니, 그냥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러자 딸이 화를 냈지요. 어머, 언니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뭐가 돼요? 됐어요. 제가 할 테니까 나 두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냥 두라니까요. 며느리와 딸은 고무장갑을 서로 뺐다가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어요. 너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니?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다가 결국 애자 씨는 화를 냈고 그렇게 딸과 큰 다툼을 벌였던 것이지요. 그때 애자 씨는 결심했어요. 절대 명절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애자 씨는 명절에 자식들을 그저 손님 대하듯 하기로 결심했고 그 어떤 것도 부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자 씨도 사람이었지요.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은 설거지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서운했던 순간들을 되새기곤 했어요. 명절에 함께 준비를 하던 예전의 모습, 자신의 집에 와서 늘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던 자식들의 모습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명절을 대체 내가 왜 준비하는 걸까? 이 일을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애자 씨는 회의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난 몇 달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자 씨는 딸의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 청소 좀 해줄 수 있어요? 애자 씨는 천연덕스러운 딸의 부탁에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청소? 네 집 청소는 네가 해야지. 이번 주말은 나도 좀 쉴 생각이야. 엄마, 지금 집이 엉망인데 남편하고 내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그래?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내 집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어. 네 집까지 가서 청소하는 건 이제 힘들어. 과거 가끔 딸 집에 가서 청소를 해준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딸의 부탁이 기껍지 않았던 애자 씨였어요. 딸은 이런 엄마의 속마음을 모른 채 계속 졸라댔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요새 내가 바쁘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청소 업체를 불러.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엄마, 모르는 사람들이 집안 살림 건드리는 거 싫어서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애자 씨는 그 순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식들의 요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까지 자신이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에 실망감이 밀려왔지요. 얘가 이렇게 버릇없는 애였던가.
애자 씨는 새삼 자신의 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변한 것은 애자 씨 자신인지 딸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알았다. 대신 한 번뿐이야. 앞으로는 절대 안 해줄 거야. 알았어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애자 씨는 결국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받고서 딸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절하는 것보다 해주는 편이 더 마음이 편했던 애자 씨였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고 애자 씨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늘 가족을 우선했던 애자 씨였지만 이날만큼은 애자 씨가 주인공이었지요. 애자 씨는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며 자식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기를 기다렸지요. 오늘만큼은 다들 나를 특별한 마음으로 대해주겠지. 그런 기대를 품어보았습니다. 점심이 되고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도착했어요. 애자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아들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건네준 상자를 받은 애자 씨는 얼떨떨했어요. 상자가 선물 포장이 아니고 택배 상자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생일 선물이 새벽에 택배로 도착했지 뭐예요. 배송이 좀 늦었네요. 미리 준비 못해서 죄송해요. 선물 포장 없어도 괜찮죠? 그래, 포장이 뭐 중요하겠니. 고맙구나. 애자 씨는 좀 어이가 없었지만 공연히 내색하기도 어색해서 그냥 웃으며 넘겼지요. 아들 내외가 뭔가 자신을 위해 조금은 신경을 써서 선물을 준비할 줄 알았는데 택배 상자째로 선물을 주는 모습에 사실은 속이 좀 상했던 것입니다. 딸 부부도 곧 도착을 했어요. 딸은 그래도 엄마를 좀 더 신경을 써준다는 걸 애자 씨는 알고 있었어요.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자꾸만 기대가 되었지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선물은 현금이 최고잖아. 용돈 좀 붙였어요. 빈손으로 와서 용돈을 붙였다고 말하는 딸. 애자 씨는 조금 서운했지요. 꽃다발이라도 사다 줄 줄 알았는데. 애자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그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고 같이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자 씨 생일인데도 생일 같은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아무도 꽃다발도 사오지 않았고 케이크도 없었지요. 그저 밥을 같이 먹으러 모인 사람들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사위는 여느 때처럼 아무 말 없이 밥만 퍼먹고 나서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딸은 각자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남편 역시도 아내의 생일이라고 해서 다르게 행동하지 않고 평소처럼 그저 조용히 있을 뿐이었지요. 이게 생일이야? 애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일어나야죠. 엄마, 밥 잘 먹었어요. 딸은 당연히 애자 씨가 계산을 하는 것이냥 잘 먹었다는 인사까지 하고는 애들을 데리고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도 이만 가볼게요. 아들 내외도 곧 자리를 떴습니다. 식당에 덩그러니 남편과 둘이 남은 애자 씨. 당신은 내 생일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애자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데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었으면 됐지. 뭘 더해? 왜 이래? 애들처럼. 남편은 애자 씨의 말에 퉁명스럽게 대꾸를 했지요. 애자 씨는 갑자기 짜증이 났어요. 밥 한 끼가 다예요. 1년에 한 번인데 내 생일도 제대로 못 챙겨줘요. 그 흔한 꽃다발도 안 사주고 당신은 대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는 해요? 밥 한 끼 먹으니까 된 거라니 정말 말 다 했어요? 애자 씨는 식당에서 갑작스럽게 막 화를 냈어요. 아니, 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여태 매번 이런 생일을 보냈는데 갑자기 뭐가 불만인데? 꽃다발이 갖고 싶으면 사달라고 말을 하면 될 일이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사람을 닥달해? 남편도 화를 냈어요. 애자 씨는 서운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남편에게 감정을 쏟아내다가
도리어 화를 내는 남편을 보고는 좌절했어요. 말을 꺼낸 내가 등신이지. 당신하고 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바보고 멍청이지. 내가 멍청이야.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이런 생일을 기대했던 것이 아닌데 그저 서운한 마음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했을 뿐인데 축하도 제대로 못 받아 서운한 마음만 잔뜩이고 남편과 다투기까지 한 애자 씨는 한없이 서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해 보니 딸이 보낸 용돈은 20만 원이었어요.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생일에 식당에서 다 같이 외식을 하고 나온 비용은 20만 원이 훌쩍 넘었지요. 아들 내외가 준 택배 상자는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지요. 애자 씨는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상자를 뜯어보았습니다. 여성 종합 비타민제였어요. 흔하디 흔한 영양제. 고작 해봐야 5만 원도 안 할 선물이었지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어머니의 생일은 자식들에게 그저 대충 때우듯 해치워버릴 귀찮은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애자 씨는 허탈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명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애자 씨는 아무것도 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애자 씨는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잘 먹여서 자식들을 보낸 뒤에 혼자 뒷정리하는 명절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평소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자식 손주들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애자 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나서 빚던 송편, 갓 뽑아온 가래떡으로 손수 끓이던 떡국, 손이 많이 가는 전, 갈비와 산적.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기만 해도 기쁘기만 했던 애자 씨였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 그 모든 일을 시작할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코앞인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자 씨를 보며 남편이 물었어요. 왜 준비를 안 해? 애자 씨는 남편을 흘겨봤어요. 당신이 좀 해보지 그래요? 그리고 모른 척 했어요. 딸과 며느리에게도 전화가 왔지요. 엄마, 갈비 할 거지? 식혜도 좀 해줘. 나 엄마 식혜 먹고 싶다. 이번 명절에는 아무것도 안 하련다. 뭐라고요? 아니, 대체 왜요? 엄마 음식 먹으려고 가는 건데, 음식 안 하면 어떻게 해? 여기가 무슨 식당이야? 음식 먹으러 오게?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아니, 엄마 음식이 맛있다는 뜻이죠. 근데 갑자기 왜 안 해? 엄마 힘들어서 그래? 내가 도와드려요? 됐어. 돕기는 무슨. 서로 같이 하고 그러는 거지. 누가 다 하고 말고. 이런 명절 이제 엄마 힘들어. 갑자기 왜 그래요? 엄마? 우리 애들도 할머니 음식 기대 잔뜩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럼? 음식 타령만 하는 딸 때문에 애자 씨는 또 짜증이 났지요. 그놈의 음식 사다 먹어.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송편 타령이나 하는 딸이 너무나 한심했지요. 딸과 전화를 끊어버리고 얼마 후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 어떻게 준비할까요? 벌써부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며느리. 애자 씨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준비할 것 없다. 이번 명절에는 오지 말거라. 네? 아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갑자기 목소리에 화색이 돌았어요. 너무 티가 나도록 돌변한 며느리 목소리를 들으면서 애자 씨는 혼자 한숨만 지었지요. 그냥 다 귀찮고 힘들어서 그러니 이번 명절은 각자 집에서 쉬자꾸나. 그렇게만 말하고 애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은 불평을 했어요. 명절을 왜 당신 마음대로 안 하겠다는 거야? 명절에 자식 손주들하고 모여서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지.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얼굴이나 본다고 그래?
그렇게 애들하고 음식이 먹고 싶으면 당신이 하던가요. 난 이제 못하겠어요. 힘들고 지쳐요. 아니, 뭐야? 엄마가 돼서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와? 그 말에 애자 씨는 울컥했습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도와주기라도 해봤어요? 어떻게 힘들다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애들 입에 음식 갖다 바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평생 했으면 됐잖아요. 내가 수십 년을 그렇게 했잖아요. 애들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거 아니까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고 내가 다 했잖아요. 그래도 고맙단 말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다들 당연한 줄로만 알잖아요. 내가 하녀예요. 다들 떠받들어 주기만 바라지 내 생각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도 이제 이제 그만할랍니다. 정 음식 먹고 싶으면 사다 먹어요. 애자 씨는 마침내 내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아빠다. 이번 명절에 엄마가 힘들다니까 너희들 올 때 음식들 좀 사가지고 오던지 해라. 남편은 애자 씨가 손을 놓고 있자 무척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애자 씨에게 억지로 일을 하게 만들 재주는 없었지요. 그래서 남편은 자식들이 행여나 정말 아무도 오지 않을까봐 스스로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명절 분위기를 내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알았어요.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명절에 또다시 모인 가족들. 이번에는 각자 음식을 나름대로 사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먹었지요. 애자 씨는 그래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편한 것은 다행이었어요. 자식들은 다들 애자 씨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해준 음식보다 다 너무 맛이 없다. 그쵸? 파는 음식이라 그런가. 영맛이 별로네. 음식을 앞에 놓고 투덜대는 딸과 남편. 마치 애자 씨 들으라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렸네. 지금 나더러 음식 안 했다고 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또 버럭했습니다. 아니, 누가 뭐라고 했어? 음식 안 한다고 해서 사다 먹는데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해?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사 먹는 것 가지고도 야단이야? 그저 힘들었나 보다. 그동안 애썼다. 그런 말 한마디가 절실하게 듣고 싶었던 애자 씨였지요. 하지만 그렇게 애자 씨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을까요? 애자 씨는 내가 헛살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애자 씨는 말했어요.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너희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무관심하고 모든 걸 다 당연하게만 여기는 것이 이렇게 서운한 걸 보니까 말이야. 애자 씨의 말에 자식들은 젓가락을 모두 내려놓았어요. 대체 무슨 소리냐는 눈초리로 모두 애자 씨를 쳐다봤지요. 애자 씨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태까지 엄마는 너희들 힘들까봐, 귀찮고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이 많았나봐. 어떻게든 너희들 눈치 보면서 너희들 위하는 것만 생각했어. 명절에도 일 시키면 시켰다고 뭐라고 하는 게 싫어서 엄마가 다 했고 설거지도 안 시켰지. 엄마가 아직 건강하니까 다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엄마가 해주면 해줄수록 너희들은 다 그게 더 당연하다고만 여기더라. 한번 설거지 해달라는 거 가지고 딸하고 며느리가 서로 싸우지를 않나. 내가 그 꼴을 보니까 이 망할 놈의 명절이 아주 왼수 같다. 즐거워야 할 날인데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모르겠어. 아무도 엄마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말이야. 자식들은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 생일에도 그래. 정말 기가 막히더구나. 엄마는 너희들 생일에 손수 생일상을 수십 번 차려줬는데 너희들은 엄마 생일에 꽃다발 하나 들고 오는 놈이 없더라. 택배 상자를 선물이라고 던져주지를 않나. 아니 포장할 정성도 없니? 택배가 받고 싶으면 내가 그냥 사면 되지. 그걸 생일 선물이라고 들고 와. 엄마 생일이라고 손수 밥상 한번 차려주는 녀석이 아무도 없어.
용돈 준 거 고마워. 근데 그거 아니? 밥만 먹고 다들 일어나고 누구 하나 진심으로 엄마 축하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 결국 너희들 배만 채운 날 아니었니? 그래도 너희들이 시간 내서 와주고 엄마를 축하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려고 했어. 대체 누구를 위한 생일인지 엄마는 모르겠더라.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생일이었어. 내가 정말 치사스러워서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았어. 하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니? 너희들한테 엄마는 대체 뭐니? 그저 귀찮고 하찮은 사람으로만 여길 거라면 엄마는 이제 너희들 엄마 그만하련다. 애자 씨는 그동안 답답하고 서운했던 말들을 자식들 앞에서 모두 쏟아냈어요. 엄마, 뭘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해요. 살다 보니 각자 사정이 있고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잘 못 챙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미안해요. 미안해. 앞으로 신경 많이 써드릴게. 기분 푸세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생각이 짧았나 봐요. 그렇게 서운해 하실 줄 몰랐어요. 평소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거나 뭐 하고 싶은 거에 대해 말씀이 일절 없으셔서 그냥 저희 생각대로 했던 건데 좀 언질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갑자기 다짜고짜 이러시니까 저희만 죄인이 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귀찮으니 그만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딸, 은근히 애자 씨 잘못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며느리. 애자 씨는 그 순간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이 모든 것이 그러면 내 잘못이라는 말이니?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 너희들이 그런 싹퉁머리가 있는 애들이었으면 애초에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도 않았겠지. 너희들 같은 것들한테 내가 뭘 바라고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한심하고 멍청하네. 그래, 다 그만두자. 당장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다 사라져. 애자 씨는 자식들을 모조리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이 없었던 애자 씨였어요. 참고 또 참기만 하다가 결국 통제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자식들은 시큰둥하고 오히려 애자 씨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요. 애자 씨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의 표정은 못마땅 그 자체였어요. 이제 속이 시원해? 자식들 다 내쫓고 명설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속이 후련하냐고. 남편도 똑같았지요. 애자 씨를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나하고 왜 같이 살아요? 뭐, 나하고 왜 같이 사냐고요. 내가 밥하고 빨래해주고 자식 낳고 키워줘서 같이 살았죠? 그럼 이제 나랑 같이 살 필요 없겠네요. 난 이제 당신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도 안 할 거고 자식들은 다 내쫓았으니까요. 대체 무슨 소리야? 오늘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정도가 너무 지나치잖아. 남편은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어떻게든 애자 씨를 제압하려고 들었지요. 애자 씨는 그 길로 집을 나와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평생에 거쳐 헌신한 애자 씨는 재산 분할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지요. 그 말이 애자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자 씨는 혼자 살 자신이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한 번도 혼자 산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었지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애자 씨는 처음으로 혼자 살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다 늙어서 이혼은 무슨 이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남편은 여전히 애자 씨의 말을 무시하고 애자 씨의 생각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해주겠다며 남편은 버티고 또 버텼지요.
애자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그저 한숨만 나왔어요. 나하고 이혼이 하고 싶지 않으면 부탁이라도 해봐요. 그렇게 사람 자꾸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정 나하고 더 살고 싶다면 나한테 최소한의 정성이나 성의 정도는 한번 보여보라고요. 당신이 도저히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하녀 취급이나 하고 무시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사과할 생각 같은 거 안 해봤냐고요. 애자 씨는 남편에게도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면서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달라지지 않던 남편이 자신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었으니까요. 당신만 같이 사는 게 힘들었는 줄 알아. 나라고, 뭐 당신하고 사는 게 좋기만 했는 줄 아냐고. 왜 이제 와서 무슨 피해자인 양 나를 나쁜 놈을 만들어? 나도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었어. 당신이 내 비위나 제대로 맞춰주는 사람이야?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제대로 물어보고 다독여주기나 해봤어? 이제 와서 나한테 심술 부리는 이유가 대체 뭐야? 나도 당신한테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적어도 먹여 살리기는 했고 당신하고 참고 살아는 줬잖아. 뾰족한 남편의 말에 애자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짐을 싸서 고향으로 향했어요.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고향에는 애자 씨의 형제들이 남아 있었지요. 애자 씨는 시골 오빠 집으로 향했어요. 애자 씨는 시골에서 일을 도우며 번잡스러운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연락이 없었지요. 걱정이 되기도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린 이혼을 하고 영영 남이 되는 것일까? 내내 남편이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그래, 당신도 나하고 사느라 힘든 점이 있었구나. 그 생각은 미처 못 해봤네. 당신도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이 했겠지. 내가 다른 집 여자들처럼 사근사근하고 다정한 성격도 아니라서 어쩌면 당신도 외로웠겠구나. 내가 먼저 다가갈 줄은 몰랐으면서 당신이 먼저 다가와 주지 않는다고 늘 불평만 했던 걸까. 난 내가 참고 산 줄로만 알았는데 당신도 참고 산 줄은 정말 몰랐네. 문득 애자 씨는 이혼을 하려던 스스로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남편이 밉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나 스스로도 남편에게 한 번도 진심을 고맙다는 말을 당신도 힘들었겠구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지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큰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자 씨는 다시 짐을 싸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마주했지요. 내가 여태 살면서 당신한테 한 번도 고맙단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도 가족들을 위해 애쓰고 고생한 거, 힘들었을 거라는 거, 내가 위로해주지 못했던 것도 미안해요. 당신의 노력을 당연한 걸로 생각했나 봐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당신도 당연히 하는 거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맞아요. 당신도 날 많이 참아주었죠. 그것도 몰랐어요. 내가 그리 잘난 사람도 당신한테 다정한 아내도 아니었는데도 당신은 내 곁을 지켜줬죠. 그것도 감사한 줄을 몰랐어요. 당신이 티나게 날 예뻐해야지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긴 세월을 딴짓 한 번 안 하고 곁을 지켜준 당신의 노력이 있었다는 걸 내가 미처 몰랐어요. 그러니 미안해요. 이제서야 그 마음을 알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애자 씨의 말에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 이혼을 하자고 마침내 갈라서게 될 것을 예상했던 남편은 뜻밖의 사과의 말을 듣자 마음이 크게 동요되었지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어.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했어.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난 누구를 위해 뭘 하며 사나 그런 생각에 막막하기만 하더라고. 그런데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 줄 줄은 몰랐네. 그때 내가 했던 말은 그냥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어? 당신은 열심히 산 잘못밖에 없잖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 마음 받아줄 사람은 당신뿐이니까 그냥 화풀이한 거야. 그러니 마음에 담아 두지 마시게. 애자 씨와 남편은 그렇게 처음으로 평생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 내내 서로를 향했던 원망과 분노는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었지요. 절대 안 될 것만 같았던 일이 막상 표현을 하고 보니 둑이 터지듯 묵은 감정이 모조리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자 씨는 결국 이혼은 하지 않게 되었지요.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위로,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된 두 사람은 앞으로의 노후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며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